결혼 20년 만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가서 밥 먹어. 나는 이제 당신 밥 안 해. 그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당신 입맛 맞추느라 지옥 같은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라고요?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며 국물 요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들게 하고 제가 담근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 김치만 찾고 심지어 지난 추석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배고프다며 일본 라멘을 배달시킨 그 남자가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태수가 집에서 굶는다고 나한테 전화했어. 며칠만 시댁에 와서 내 손맛 좀 배워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저를 요리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을 거라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은퇴하면 하루 세 끼를 제 앞에서 타박하며 먹을 거라는 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경. 올해 53살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남편 강태수와 27에 결혼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첫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서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한식 밥상이었죠. 태수 씨가 숟가락을 들더니 된장찌개를 한 입 떴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야? 고기가 왜 국물에 들어가 있어? 예? 고기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나 물에 빠진 고기 못 먹어. 누가 이렇게 해 먹어? 저는 당황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럼 다음부턴 고기 안 넣을게요. 김치는 이거 누가 담근 거야? 제가 담갔어요. 시어머님한테 배운 건데 맛이 이상한데 우리 엄마 김치랑 완전히 달라. 엄마, 거 좀 얻어올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담가도 시어머니 김치가 아니면 젓가락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장모님이 담그신 거야? 응. 나 이거 별로야. 왜요? 우리 엄마 김치 맛있는데. 맛이 달아. 나는 우리 엄마 김치가 좋아.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입맛은 시어머니 손맛이 기준이라는 걸. 20년 동안 매일 아침이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건 못 먹겠어.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생선 비린내 나는데 이거 어제 한 거 데운 거지?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앉으면 뭔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친정에 같이 내려갔을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상차림이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아빠, 오빠네 가족까지. 태수 씨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뭐가 문제야?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러지 마. 속으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태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라멘 시켜야지. 일본 돈코츠 라멘 먹고 싶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진심인데? 여기 음식 입맛에 안 맞아. 나 못 먹겠어. 친정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배달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 라멘을 주문했어요.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들었고 오빠 처제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30분 뒤 배달이 왔고 태수 씨는 친정 거실 소파에 앉아서 라멘을 후루룩 먹었어요. 그날의 수치심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6개월 뒤면 정년퇴직이거든요. 그럼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전부 타박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라멘을 시켜 먹고도 이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어제 일은 괜찮니?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음식을 맛없게 해서 그런가 봐. 엄마가 자책하는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태수 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미경아, 형부 요즘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오빠도 화가 난 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태수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태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뭐, 저녁은? 밥 차려놨어요. 근데 식사 전에 얘기 좀 하자고요. 왜? 무슨 일인데? 지난 추석 때 일이요. 우리 친정에서 라멘 시켜 먹은 거. 그게 뭐 어때서? 태수 씨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 앞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어쩌라고? 나는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은 못 먹어.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럼 참을 수는 없어요? 하루 정도는? 참아? 20년 동안 당신 음식 참고 먹었는데 하루 더 참으라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당신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 우리 엄마 손맛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 20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차려준 밥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왜 20년 동안 참고 먹었어요?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말했잖아. 맨날 음식이 맛없다고. 근데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포기한 거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 먹어요. 당신 엄마한테 가서 밥 얻어먹든지. 갑자기 왜 이래? 폐경기라서 그래? 폐경기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사실이잖아. 요즘 예민하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쾅.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미쳤어? 왜 그래? 태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이제 당신 밥 안 해요. 앞으로 당신 알아서 해 먹어요. 그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태수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무시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침 8시. 평소에는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 분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미경아.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제 태수한테 전화 왔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수 씨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을까? 태수가 그러는데 집에서 밥을 못 먹겠대. 요즘 계속 굶는다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미경아, 내가 며칠 우리 집에 와서 내 손맛 좀 배워가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는다는데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니. 내가 해주는 음식은 잘 먹으니까 내가 와서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그동안 계속 음식 해왔고요. 알아. 근데 아들 입맛이라는 게 까다롭잖니. 우리 태수가 특히 그렇고 엄마 음식만 고집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지. 김치 담그는 법, 국 끓이는 법, 우리 태수가 좋아하는 반찬들. 내가 다 알려줄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 얘기 안 하셨죠? 태수 씨는 제 음식만 문제가 아니에요. 친정 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안 먹었어요. 추석 때 친정 갔다가 식구들 앞에서 라면 배달시켜 먹었다고요. 그게 그랬어, 태수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네, 20년 동안 제가 해준 밥에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뭔가 한마디씩 하고요.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먹고, 제가 담근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어머니 김치만 찾아요. 미경아, 근데 솔직히 어머니 요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도 어머니가 해도 비슷한데, 태수 씨는 어머니 음식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입맛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손맛을 따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지금 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전 이제 못하겠어요. 20년 동안 맞춰주고 참았는데 이제 지쳤어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 굶으라는 거야? 아들이 배고프면 본인이 해먹든지 어머니한테 가든지 하겠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타박 들으면서 밥 못 해드리겠어요. 시집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사위가 처갓집에서 라면 배달시켜 먹나요? 어머니는 태수 씨를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나보고 아들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씨 문제는 제 요리 실력이 아니라 태수 씨 본인 문제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끊어버린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뭐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었지. 지금 미친 거야?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미쳤어요? 당신이 미친 거지. 처갓집에서 라면 시켜 먹고 매일 아침 밥 타박하고 심지어 어머니한테 고자질까지 하고 그게 고자질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말한 것도 사실이에요. 당신 문제는 제 요리가 아니라 당신이 엄마한테서 독립을 못한 거라고요. 태수 씨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마마보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50 넘은 남자가 엄마 김치 아니면 못 먹고 엄마 국 아니면 못 먹고 그게 정상이에요? 야, 그건
6개월 뒤면 은퇴잖아요. 그럼 하루 세 끼 다 집에서 먹을 건데. 저보고 매일 어머니 흉내 내면서 밥하라고요? 전 못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엄마 밥 먹으면 되잖아요. 태수 씨가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태수 씨가 나간 후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식탁이 전쟁터가 된 게 결혼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신혼여행 직후부터요.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 씨의 첫 마디는 항상 그랬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뭐야?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게 뭐야?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뭐야? 무엇을 해도 이게 뭐야로 시작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김치가 왜 이렇게 시어? 생선 비린내 나는데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남편이니까, 함께 살아야 하니까, 맛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퇴근하고 돌아오는 태수 씨의 첫 행동은 냉장고를 여는 거였어요. 저녁 뭐야?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묻는 게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런 건 없었어요. 오늘은 제육볶음 했어요. 제육볶음?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 어제는 불고기였잖아요. 고기는 고기지. 매일 고기만 먹으면 질리지 않아?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도 모르지. 알아서 해. 당신이 주부잖아.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적였어요. 반찬을 꺼내서 먹어보고는 다시 집어넣고. 이거 언제 만든 거야? 맛이 이상한데. 그제 만들었어요. 그제. 상한 거 아니야? 상하지 않았어요. 맛이 이상한데. 버려. 멀쩡한 반찬이었는데도 버리라고 했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친구들 앞에서였습니다. 태수 씨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요리는 별로야. 엄마 음식이 최고지. 형. 부럽다. 장모님 요리 실력이 좋으시구나. 아니야. 우리 장모님도 별로야. 우리 엄마만 못해. 친구들이 웃을 때마다 저는 옆에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떤 때는 제 친구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 제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들도 같이 오는 자리였죠. 다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저는 잡채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진짜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줘. 그때 태수 씨가 한마디 했어요. 맛있어요? 저는 별로던데. 집에서는 이것도 잘 안 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님, 농담이시죠? 아니요. 진담이에요. 저희 집사람 요리는 원래 그래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싸웠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요?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창피해? 사실이요? 친구들은 맛있다고 했잖아요. 사교적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로 맛있으면 우리 엄마 음식만큼 맛있겠어? 또 시어머니 얘기였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가 기준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보다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다고 단정 지었죠. 김치를 담가도, 국을 끓여도, 반찬을 만들어도 모든 게 시어머니만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 우리 엄마 김치는 이것보다 훨씬 맛있어. 우리 엄마 국은 진국인데 이건 뭐야? 2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요리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확인했으니까요.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히 맛없는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태수 씨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엄마가 해줬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을 거예요. 음식의 맛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맛있었던 거죠. 그걸 저는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니까요. 가장 무서웠던 건 6개월 후였습니다. 태수 씨의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럼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제 앞에 앉아서 타박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말했어요. 6개월 후면 퇴직이야. 그럼 집에서 매일 밥 먹을 수 있겠네. 좋다.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맛있는 밥이요? 제가 해드리는 밥이 언제 맛있었어요? 에이, 농담이야.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단 낫지. 낫다는 게 칭찬인가요? 20년 동안 매일 해드린 밥에 대한 평가가 사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또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태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화가 나는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끊은 후 태수 씨는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했고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50이 넘은 어른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닐까?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걸까? 무섭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런데 솔직히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0년 동안 매일 밥을 해드렸는데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라멘을 시켜 먹어도 제가 참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어도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맛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앞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뭐라도 사야겠다 싶어서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미경 씨. 한미경 씨 맞죠? 돌아보니 대학 동창 선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분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근처에 살아? 네. 바로 앞 아파트예요. 나도 이 동네야. 그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지금 기분이 커피 마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경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힘든 것 같은데. 나 시간 있어. 같이 가자. 결국 선배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들어줄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얘기 들으려.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
매일 아침에 타박, 시어머니 음식만 찾는 것, 친정에서 라멘 시켜 먹은 일, 시어머니와의 통화, 그리고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너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요리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걸까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제 탓을 하는데요. 선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건 너희 남편 문제야. 요리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서 독립을 못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그 남자가 정신 차려야지. 50이 넘어서도 엄마 음식만 찾는 게 말이 돼? 그리고 6개월 후면 은퇴한다고? 네.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결정 안 하면 넌 평생 그렇게 살아. 하루 세끼 남편 타박 들으면서. 저도 알아요. 그게 무서워서. 무서우면 어떡해? 지금 선택해야지. 계속 참고 살 거야. 아니면 변화를 요구할 거야? 변화요? 그래. 남편이 바뀌든지 아니면 너희 관계가 바뀌든지 둘 중 하나야. 선배, 말이 맞았어요.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6개월 후면 태수 씨가 은퇴합니다. 그럼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어요. 아침, 식탁에서 이게 뭐야? 점심 식탁에서 이게 뭐야? 저녁 식탁에서 이게 뭐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결심했어요. 태수 씨가 돌아오면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먹자고. 저는 더 이상 당신 밥 안 한다고. 그리고 이틀 후 태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5일 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있었어. 미안해. 연락 안 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거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은?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5일 동안 집을 비워놓고 돌아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 했어요. 그래. 배고프면 시켜 드세요. 아니면 나가서 드시든지. 태수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응. 저는 앞으로 당신 밥 안 할 거예요. 태수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2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차려드렸는데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매일 타박만 들었죠. 그건 친정 식구들 앞에서 라멘 시켜 먹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고자질까지 했어요.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사실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 이제 못하겠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시켜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먹든지. 태수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6개월 후면 당신 은퇴잖아요. 그럼 하루 세 끼 다 집에서 먹을 텐데. 저는 못해요. 매일 당신 타박 들으면서 밥 못 해드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각자 알아서 사세요. 당신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는 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말이 돼? 부부가 따로 먹고 산다는 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건 지난 20년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매일 타박만 듣는 게 말이 돼요? 태수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전 당신이 제 요리가 맛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친정 엄마 요리도 안 드시잖아요. 친구들이 해온 음식도 맛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시어머니 음식뿐이에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낼 생각도 없어요. 미경아, 당신은 요리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음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앞으로 저는 당신 밥 안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정말 그럴 거야? 네. 태수 씨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한 줄 몰랐어.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생각 좀 해봤어.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로 우리 엄마 음식 맛이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게 아니면 입에 안 맞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 문제죠. 알아. 내 문제야. 태수 씨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나도 바꾸고 싶어. 근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20년 동안 도와드렸잖아요. 매일 당신 입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6개월 후면 당신 은퇴해요. 그 전에 당신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각자 먹고 살 거예요. 알겠어. 태수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무서웠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 그날 밤 태수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현관문을 열다가 돌아봤어요. 나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갈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밥을 차리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동시에 슬프기도 했고요. 우리 부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 먹었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도 제 것만 챙겨 먹었어요. 간단하게 국 하나, 반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타박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나야. 여보세요. 어머니, 태수가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며? 편의점에서 사 먹고 배달만 시켜 먹는다고? 태수 씨가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나 봐요. 네.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너 진짜 밥 안 해주는 거야? 네. 안 해드려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밥도 안 차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 너 제정신이야? 어머니, 저 20년 동안 매일 차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건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차려주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화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들으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그럼 전 20년 동안 받은 상처는요? 그건 별개잖아.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야.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며느리한테 제정신이냐고 물어보는 건 괜찮나요? 태수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부터 태수 씨는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냉전 상태였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방에만 들어박혀 있다고 하시더라. 그게 사실이니? 엄마, 그게 내가 힘들었던 건 엄마도 알아. 근데 그래도 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친정엄마마저 저를 탓했습니다. 엄마도 기억하시잖아요. 추석 때 태수 씨가 뭘 했는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좀 과한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엄마까지 제 편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친정 엄마까지 모두가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태수 씨의 회사 동료 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 저 과장님 부인이에요. 혹시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는데 태수 씨가 회사에서 요즘 힘들어 보인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빠지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태수 씨 요즘 혼자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다던데. 이경 씨가 좀 챙겨주세요. 남자들은 밥 못 먹으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 밥도 안 해주는 몰상식한 아내, 시어머니 말씀도 안 듣는 버릇없는 며느리. 그렇게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태수 씨가 말했어요. 이혼할까?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 태수 씨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와서 못 참겠다고 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6개월 후 남편이 은퇴하면 하루 세끼 타박 들으면서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양보하라고 합니다.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저는요? 저의 20년은요? 저희 자존심은요? 어제부터 태수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20년 결혼 생활이? 저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참고 남편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수 씨는 짐을 싸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